자, 우리 건축법의 세 번째 테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자, 유지관리 부분의 대부분은 다른 법으로 이사를 나갔고, 유지관리 중에서 뭐 간단한 내용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건축행정 전산종합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업무고, 자, 건축지도원, 건축종합민원실, 건축물 대장, 등기 촉탁은 모두 다 시군구청장의 업무로서 자, 시군구청장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행정 전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 전산 처리를 위해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국토부 장관의 업무로서 건축행정 전산종합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이 전산자료의 보유, 관리에 관한 그런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이 전산자료의 보유,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 감독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로 보시고, 자, 두 번째 보시면 건축지도원의 지정이라는 게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위반 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하게 기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자,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이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처분제를 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자,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나 위반 건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 직렬 공무원이나 자, 건축기관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어떤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겠네요. 이런 사람들을 건축지도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지도원을 정할 수 있는 관청은 시군구청장이나 행정청 중에서 자, 건축종합민원실 자, 우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같은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군구청장이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의무조항이네요. 아까 건축지도원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임의규정인데 자, 건축종합민원실은 자,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같은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대장의 작성 이것도 이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인데 자,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은 자, 법정된 다음 사유에 해당이 되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완공되어서 이런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또 1층과 2층 이렇게 층별로 그 건물의 현황 같은 것들 뭐 어떤 건물로 쓰고 있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인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이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나서 이제 시군구청장의 의무적인 업무로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 2번 보세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물입니다. 외의 건물. 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외의 건물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어떤 협의하고 짓는 건물들 그리고 가설 건물도 있겠네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짓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가설 건물도 자, 이게 건축물 대장을 1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끝난 다음에 기재 요청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때는 건축협의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가설 건물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또 집합건축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합건축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연립이 완공되고 건축물 대장에 신규 등록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 이 신청을 받았을 때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 자, 기존에 적법하게 유지 관리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게 옛날 장부입니다. 옛날 장부에 있던 그런 관리대장에 있던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다 옮겨 적을 때도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건축물 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서류를 신서류를 이렇게 옮겨 적을 때도 새로운 서류인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장이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촉탁이 있죠. 시군구청장이 법정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자, 건축물 기재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되는 경우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 얘기는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먼저 변경하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여기 표제부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제부를 바꿔라 이렇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무조항, 필수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에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 있죠. 요즘에 도시가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지번이라든가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건축물 대장에 먼저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던 건물이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용도, 층수 같은 게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고 나서 등기를 또 촉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로 멸실되고 나면 멸실인구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이 등기부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촉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해체가 되면 이 등기부도 같이 없어져야 되고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도 이 등기부에 있는 등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신규 등록은 건축물이 최초로 신축되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나서 최초로 등기하는 거는 건축주가 스스로 법무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등기를 신구청장에 촉탁해 준 게 아니라 건물주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해야 되는 업무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번이나 행정구역 변경, 사용승인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 층수 같은 것들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해체됐을 때 건축물이 멸실되면 등기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것들을 폐쇄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건물이 최초로 완공되고 나서 최초로 하는 일종의 보존 등기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등기소의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이지 신구청장이 촉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6번에 보시면 좀 예전 문제인데 이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용해가지고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 건축 허가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 가면 세움통가 뭐 그런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세움통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 건축 허가를 이렇게 전산정보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심사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신구청장한테 별도로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이런 게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건축법에서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대지, 도로, 건축성 부분으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